뭐 이런 게 이제 별빛을 봤을 때 그 흡수 스펙트럼 찍어 놓은 거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그 별에 있는 기체들의 원소의 종류나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도 이제 여기 잠깐 나왔네. 여기 빨간색 별 있고, 이거 베텔기우스 텐데 이거 빨간색 별 있고, 이거 파란색 별도 있고, 별의 색깔 다르다. 오리온 자리죠 이게. 오리온 자리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온도가 높은 그런 애들을 흑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파장의 빛을 복사 에너지 흡수하고 다시 최대로 방출하는 그런 애들을 흑체라고 해. 아무튼 흑체라고 해. 근데 흑체가 별이 흑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흑체는 요런 그 파장에 따른 그 복사 에너지 세기 관계가 요런 별빛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봐봐요. 이게 3000켈빈짜리면 요렇게 빛이 나와요. 근데 요게 가시광선이고 요쪽은 적외선이야. 요건 적외선이고,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고요. 가시광선이고, 여기는 자외선이고, 파장 짧으면 자외선이고. 근데 파장 짧은 자외선이 더 에너지는 더 큽니다. 여기 써있구나.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아무튼 3000켈빈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여. 여기가 보이거든. 그래서 뭐 쇠붙이 같은 거 빨갛게 달구잖아. 그럼 빨간색이 보여요. 근데 더 그게 표면 온도가 4000켈빈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포함하고 있고 뭐 이쪽도 포함하고 있어서 거의 백색처럼 보여요. 점점 백색으로 가는 거죠. 5000켈빈이 되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6000켈빈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뭐 태양이 6000켈빈 정도 되는데, 아무튼 태양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주황색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온도 높으면 어떻게 돼서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온도 높으면.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보여요. 파란색 쪽.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쪽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은 뭐 최대값, 람다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대값이 t분의 a. 근데 이렇다라는 건 온도가 높으면, t가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가 높으면은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뜻이지, 그쵸? 작아진다라는 거잖아, 그쵸? 이게 이거야, 봐봐. 여기가 최대 파장이야, 여기가 최대 파장이야. 여기가 최대 파장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점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 근데 파장이 짧아지는 거는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파장이랑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긴 하는데 에너지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뭐 빈의 변이 법칙이야. 뭐 요거까지 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금방 이해되잖아, 그렇죠? 뭐 대학교 때 나오겠지만 저런 건. 그래서 별이 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표면 온도가 낮으면 최대 파장 영역이 붉은색 계통, 붉은색을 사실 넘어가긴 하겠, 붉은색 계통인 거고, 그래서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황백색, 흰색, 청백색, 파란색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최대 파장 영역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O, B, A, F, G, K, N 이렇게 분광형을 나누는 거죠. 색깔에 따라서. 근데 색깔에 따라서 나눴지만 알고 보면 그게 표면 온도다. 표면 온도다. OBAF, GKF. 파란색 별은 그러니까 지금 13000켈빈이나 되면은 이렇게 되네요. 자외선역이 훨씬 더 많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파란색 빛이 많죠. 붉은색 별 4000켈빈 정도 되면 표면 온도죠. 표면 온도가 4000켈빈이 되면은 붉은색 영역이 더 많습니다. 색지수 안시 등급과 사진 등급을 이용한다. 근데 우리 눈은 약간 빨간색,
자, 요 노란색 파장 영역이 제일 눈에 잘 띈다라는 거예요. 노란색이. 그러기도 그런 것 같아, 그죠? 노란색하고 파란색 보면 노란색이 확 잘 띄잖아요, 그죠? 거기에 민감한데 사진 건타는 파란색 영역이 더 민감하다. 파란색 영역이 더 민감해. 그래서 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등급과 사진 찍었을 때 판단한 등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의 차이.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뺍니다. 이걸 색지수로 사용한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다. 근데 등급이라는 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 등급은 이게 밝을수록 등급이 낮은 거예요. 밝을수록. 그래서 사진 등급이 안시 등급보다 작아서 봐봐 이제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영역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근데 파란색이 많이 나오면 사진 등급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영역이 많이 나오면은 뭐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등급으로 따지면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파장이 긴 노란색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은 것보다 맨눈으로 보는 게 더 낮은 거예요. 더 낮은 거. 지수가 낮다고. 그러니까 등급이 낮다고, 미안해. 등급이 낮다고. 그래서 색지수는 플러스가 된다. 표면 온도가 약 10,000켈빈 정도 돼서 흰색이면 거의 같다. 그럼 색지수가 0이다. 자, 그 색지수는 지금 요 색지수는 안시 등급과 사진 등급의 차이로 하는데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다.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얘가 작아지니까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타난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얘가 더 잘 보이니까 잘 보이면 마이너스거든요. 잘 보이면 마이너스니까 색지수는 플러스 값이 나타납니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VB 필터를 이용한다. UVB 필터를 이용한다. U 필터는 짧은 파장, 자외선을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필터는 파란색 빛, 블루여서 B구나. V 필터는 비즈블이어서 우리 눈에 민감한 노란색 빛 통과하는 거예요. 노란색 빛. 근데 U는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네요. 자외선이기 때문에. UVB 종류를 이용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진 찍었을 때랑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하는 거고, UVB 필터를 이용하는 거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자. B 등급이 사진하고 비슷하대. B 등급이. 그러니까 파란색 영역을 잘 통과하는 V 필터는 이제 안시 등급과 비슷하다. V 필터는 안시 등급과 비슷하다. 그래서 U에서 B를 빼거나 B에서 V를 빼면 되는데 U 필터의 경우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외선인데 뭐 자외선을 흡수하잖아요. 그 오존층이나 이런 게 자외선 흡수를 하니까 이 값을 많이 사용한다. 블루 필터랑 이제 B 필터랑 V 필터를 사용한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사진 등급이랑 안시 등급 활용한 거랑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 뺀 값이 B-V 값이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가 더 작다라는 거죠. 그쵸? 얘가 작다. 근데 작은 게 그게 밝은 거야. 작은 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면 온도가 뭐야? 표면 온도가 높다. 라는 거고, B-V 값이 0보다 크다. 크면은 이제 B 값이 큰 건데, V 값이 작은 거고, V 값이 작은 거는 더 그게 잘 보인다라는 거고, 그럼 노란색 영역이 잘 보인다라는 거고, 그럼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정리 그래도 되어 있죠. 색지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값이면 표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예,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면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다. 그 다음에 별의 분광형. 별의 분광형. 별빛의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이제 이게 파장이 나뉘어지는 건데, 그 나뉘어지는 거를 이런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여러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 중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고온이어야 됩니다. 걔네가 특정 영역의 빛만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방정관에서 나오는 그런 빛의 스펙트럼 이런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바탕에 그 빛 영역에 있는 애들이 밝게 보이는 게 방출 선 스펙트럼이야. 근데 이제 별에서 오는 거는 이제 별에서 오는 빛이 별에서 오는 거죠.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 이 기체들이 흡수를 해요. 이렇게. 그 원자들이 전자가 이제 전이할 때 빛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햇빛의 스펙트럼 중에 이제 흡수선 이런 게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이거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 보이는 거는 이제 원래 고온의 어떤 물체에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는 고온의 물체에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기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저온 기체를 통과할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별의 분광형과 별 표면 온도. 자, 분광형을 OB, AF, GKM 7개의 분광형으로 나누고요. 자, O형이 가장 높고 M이 붉은색이 가장 낮고, 각 분광형은 5에서 0에서 9까지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그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뭐 27,000K 이상이면 O형이고요. O, B, A, F, G, K으로 나눕니다. 파란색부터 붉은색까지. 근데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을 때 흡수되는 이 흡수 스펙트럼이랑 표면 온도가 낮을 때 흡수 스펙트럼 나타나는 애들이 좀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놔야겠네. 각각의 고온의 별을 0, 저온의 별을 9로 하여 10등급으로 세분하였다. 그러니까 고온일수록 0인 거야 지금. 고온일수록. 그러니까 G5형도 있고 G9형도 있으면, G0형도 있고 G9형도 있으면은 얘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G0형이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더 세분화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태양은 G2형이다. 이거 아셔야 되고, G2형이다. 태양은.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은 O형에서 나오는 그런 흡수선이랑 M형에서 나오는 흡수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더 세분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별의 대기 성분 중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이런데, 별마다 스펙트럼 흡수선이 다른 까닭은, 별마다 흡수선이 다른 까닭은 별의 화학적 조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그래서 별의 대기에 따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며 그 결과 별빛을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위치가 달라져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고유 흡수성이 나타난다. 하여튼 온도에 따라서 그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서 흡수 스펙트럼들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요게 뭐 시험 문제나 이제 자료로 제시가 되는 거죠.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 주로 이제 뭐 헬륨이나 뭐 요런 것도 조금 나타날 수가 있고, 한 10,000도 정도 되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수소인 거예요, 수소. 그래서 그 자리에 수소랑 뭐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같아요. 지금 규소 이가 플러스 이런 애들이 많으면 A0형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흡수 스펙트럼 분석해서, 근데 뭐 이렇게 이건 화합물이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화합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늄이랑 산소랑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저런 애들은 결합이 끊어지거든요.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금속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네요. 온도가 높으면 헬륨이나 수소,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원자죠, 원자. 뭐 이런. 이건 화합물이고. 뭐 마그네슘도 있긴 하지만 주로 비금속이네요. 뭐 규소나.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봐두시는 게 좋겠죠. 온도가 높으면 헬륨이나 수소,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 온도가 낮으면은 금속 이온, 칼슘 이온, 철 이온, 그 다음에 산화 타이타늄, 뭐 이런 분자, 이건 분자라고 보는 거지. 지금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 분광형이 G형인데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칼슘 스펙트럼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얘는 뭘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저 흡수 스펙트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별의 광도와 크기. 광도는 모든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뜻한다. 그러니까 밝기긴 한데 1초 동안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총량.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급을 이제 나눌 때 6등성이랑 1등성 차이가 1등성이 더 밝아요. 2.5배씩 밝습니다. 2.5배씩. 2.5를 5번 곱하면 이제 5제곱을 하잖아. 그럼 100이 돼, 거의. 약 100배다. 5등급 차이 나면 약 100배다. 5등급 차이 나면 약 100배입니다. 여기 로그 값으로 나타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과 강도와의 관계. 절대 등급은 이 별들을 원래 정의는 아무튼 10파섹 거리에 놔뒀을 때, 10파섹은 이제 32.6광년인데요. 하여튼 10파섹 거리에 놔뒀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절대 등급은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밝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낮으면 얘가 밝은 거예요. 또 등급이 원래 낮으면 밝은 겁니다. 등급이 낮으면 밝다는 거 아셔야 되고, 요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런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이게 단위 면적당이에요. 이거 보시면 단위 면적당이죠. 1제곱미터에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근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었고, 아까 얘는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이었고, 근데 별이 표면이 있을 거예요. 표면이. 그 전체 광도를 알아내려면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되지. 근데 이 별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광도죠. 광도. 별의 광도는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인데,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절대 온도를 알면 그거의 4제곱에 비례상수 곱한 것만큼이 1제곱미터 동안 방출되기 때문에 표면적만 곱하면 되죠. 근데 또 온도는 어떻게 알아? 온도는
온도는 앞에서 이제 이런 분광형을 가지고 온도를 아는 거예요. 분광형을 가지고 온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광도를 또 알 수가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내용을 이해하자면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판 볼츠만 법칙만 알면 돼. 절대 온도의 4제곱이 필요한다. 이거만. 왜냐면 이게 1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별 전체의 면적을 곱하기만 하면 광도가 나오니까 4파이 R제곱은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반지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반지름 이런 거 알 수가 있다. 별의 2차원 분광 분류,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른 분광 분류. 그래서 X축은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분광형을 쓴 거고요. X축은 이건 분광형 표면 온도고, Y축은 절대 등급으로 썼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광도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절대 등급이랑 밝기랑 비슷한 거지. 밝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찍어본 거야. 다 사람들이 다 찍어봤더니 주계열성은 여기에 있고, 초고성은 여기에 별들이 있고, 초고성, 밝은 초고성이네 이건. 초고성은 여기에 있고, 하여튼 초고성이 1이네요. 1. 거성이 2. 좀 더 이제 밝은 거성이 2. 거성은 3. 준거성, 그 다음에 준외성, 뭐 백색외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백색외성은 다른 책에는 지금 보니까 7로 되어 있네요. 7로. 자, 그래서 별의 종류를 나누는 게 광도 계급이고요. 별의 종류를 나누는 게 광도 계급이고, 그 다음에 분광형은 표면 온도죠. 분광형 표면 온도. 그걸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2차원 분류법입니다. 2차원 분광 분류. 2차원 분광 분류가 자, G2형의 V형이다. 그러면은 얘가 주계열성이면서 얘가 요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그림상에서 찍을 수 있죠, 이렇게. V형이니까 이건데, V가 O형이라고 얘기했죠. O형이니까 이건데, G2니까 여기에서 요게 온도가 0이고요. G2면은 여기로 가야겠네. 이게 헷갈리네. G0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G2가 여기네요. 여기 요 정도.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별 찍을 수 있습니다. G5형, G0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G0형이 가장 G0라고 했다. G0형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거니까 G2는 한 요 정도겠네요.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도 계급 1은 밝은 초고성이고요. 이렇게 7개 계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 HR도의 별의 종류. HR도의 별의 종류. 자, 약 33,000개의 별을 온도와 절대 등급에 따라 배열한 표로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 H가 헤르츠 스프룽이네. R은 러셀이고요. HR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찍어 봤더니 요렇게 나눠졌다. 요렇게. 근데 이런 애들이 주계열성이고 초고성이고 거성이고요. 거성이고요. 그다음 백색외성 이렇게 나눠졌다. 그리고 HR도 저런 형태는 아셔야 되겠고, 주계열성은 원래 수소를 핵융합 반응해서 에너지 얻어내는 애고요. 뭐 그런 거 조금만 뒤에 또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주계열성 질량과 광도의 관계. 질량 크면 당연히 이제 크기도 커지고요. 광도도 커집니다. 적색 거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라던가 이런 걸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적색 거성이고요. 예. 얘가 크기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은 주로 이제 적색을 나타내고 있고, 초고성은 태양보다 수십 배 이상 무거우면 나중에 초고성까지 되는데, 초고성은 적색 거성보다도 위쪽에 분포하고요. 이게 지금 태양보다 태양 시리우스 이런 애들은 이제 주계열성에 속하고, 시리우스도 주계열성에 속하고, 이게 지금 시리우스가 이거지. 태양은 진짜 조그맣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적색 거성, 주계열성이 시리우스보다 훨씬 크다. 근데 또 알데바란, 여기 알데바란이 있는데 얘가 또 이거래. 얘가 이거래, 알데바란. 이거 인터넷에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크기가 태양보다 훨씬 큰 들이 엄청 많습니다. 안타레스 이런 애들은 적색 초거성이다. 니겔 뭐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초거성은 태양의 원래 이제 수십 배에서 더 뭐 몇백만 배 뭐 이런 애들인데, 북극성도 초고성이네요. 북극성, 초고성, 리게리, 안타레스, 베텔게우스 등이 있다. HR도의 초고성은 위쪽에 분포하고, 자, 분광의 B형이면 청색 초고성이고 M형인 적색 초고성까지 있다. 만약 광도가 비슷하다면 표면 온도는 청색인 초고성이 더 높고 적색인 반지름은 적색 초고성이 훨씬 크다. 뭐 써져 있네요. 초고성의 밀도는 반지름은 한 300배에서 500배인데 1000배 넘는 것도 있는데 밀도는 작다. 적색 거성보다 밀도는 작다. 초고성인데 밀도는 작다. 백색 외성은, 또 백색 외성은 되게 작네요. 이게 태양이 이만한데 이게 백색 외성. 지구보다 조금 크네. 밀도가 엄청 크다. 밀도는 태양의 100만 배에 이른다. 저런 데는 완전 뭐 중력이 엄청나겠죠. 저 백색 외성에 살 수는 없겠지. 중력이 엄청날 겁니다. 자, 그래서 했고요. 주계열성, 백색외성, 적색거성, 초고성 자리.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했어요? 자, HR도에서 위로 갈수록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
그렇죠. 이게 절대 등급은 낮지만 광도는 높은 겁니다. 초거성은 주계열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예, 맞고요. 적색거성은 백색외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근데 표면 온도는 색깔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백색외성이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젊은 별들로 이루어진 어느 성단의 HR도를 작성하였다. 이 성단 HR도 대부분의 별들이 위치하는 젊은 별들이래. 그 젊은 별들은 이제 태어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수소를 핵융합 반응으로 합니다. 그게 끝나야지 적색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계열성 영역에 있는 거죠. 주계열성 영역에 있는 겁니다. HR도에 나타나는 별들의 질량 수명의 관계.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이게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게 질량이 크면은 수소나 이런 거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많으면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이게 태우는데.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많으면은 이게 수축을 많이 해가지고 온도가 되게 높아.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되게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클수록. 태양은 한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50억 년 살았고 또 50억 년 또 있을 텐데 더 큰 애들은요 더 빨리빨리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량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건 아셔야 되고. 자, 개념 정리하기. 자, 흑체 복사. 별은 흑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며 이로부터 별의 온도나 강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네, 이거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플랑크 곡선. 플랑크 곡선은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분포 곡선이다. 네, 이렇게 생기네.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곡선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요 곡선 안에 빈의 변이 법칙도 있고 요거를 면적을 계산하면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그래프 안에. 이게 온도에 따른 이제 에너지 그래프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 되는 거고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 짧아진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최대 파장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별의 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이 많이 방출되므로 파란색 쪽을 띄고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긴 파장이 많이 방출되므로 붉은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색지수. 별의 색을 나타내는 척도로 표면 온도가 어떤 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 자, 별빛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표면 온도를 따라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다른데, 뭐 OBAF, GKM으로 나누는데, 표면 온도가 파란색 가장 높고, O형, GKM, M형이 붉은색으로 가장 높다. 별의 광도는 자,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1초죠. 1초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인데, 자, 요거는 이제 등급하고 겉보기 밝기하고의 인데,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수식을 풀어놔서 뭐 로그도 들어가고 이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1등급 차가, 1등급 차가 2.5배 차이 난다. 이런 소리야, 지금. 1등급 차가 2.5배 차이 난다. 요 수식에 로그 값 들어가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거죠. 1등급 차가 2.5배 난다. 그래서 5등급 차면 100배 밝다. 100배 차이 난다. 그 다음에 흑체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래서 1초 동안 1제곱미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프랑크 곡선에서
이건 적분을 하는 거죠. 요 밑에를 적분을 하면은 에너지 총량이 나오거든요. 그 온도에 따라서 T의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의 크기. 별의 크기는 광도와 요거는 광도죠. 광도와 절대 온도, 표면 온도, 절대 온도 말고 표면 온도라고 하죠. 표면 온도 요거 알면은 별의 크기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HR도 가로축을 분광형을 쓴 거고, 분광형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요. 세로축은 광도, 절대 등급이, 여긴 절대 등급을 써야 되네. 광도 옆에 있었구나. 절대 등급을 써서 별을 표시를 해 놓은 게 HR도입니다. 그래서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주기열성이고, 자, 별의 약 90%가 여기에 속한다. 적색거성 HR도에서 주기열성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로 표면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띈다. 광도는 매우 크다. 덩치가 커가지고. 그 다음에 HR도에서 적색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별로 초고성이죠. 초고성은 적색 초고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백색 초고성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분포하네.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 백색외성이네요. 백색외성. 근데 백색외성은 밀도가 엄청 크다. 백색외성. 됐지요?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5문제밖에 안 되네요. 봅시다. 1번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거는 이제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흡수선 스펙트럼. 이거는 방출선 스펙트럼. 이번에 태양의 분광형은 G2V형이다. 이거는 뭐 아셔야 됩니다. G2V형이고,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면서 뭐 노란색 계통.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다르다. 이거 맞아요. 표면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 다릅니다. 그 이온화되어 있는 그 기체라던가 이런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표면 온도에 따라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선의 세기랑 이런 게 달라. 얘네들이 다르면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앞에 게 더 앞에 요거처럼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요.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더 이런 칼슘 뭐 이런 애들이 더 많네. 이런 애들이 더 많습니다. 니은 맞고요. 분광형이 O형인 색은 붉은색 보입니다. 아닙니다. OBAF GKM. O가 파란색이고요. GKM, M이 이제 붉은색이고요. 분광형과 밀접한 관련 있는 물리량은 별과 거리가 아니라 온도죠. 온도. 그 다음에 3번에 요거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고 T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광도는 이거에 이게 단위 면적당인데 그러면 별의 표면적 곱하면 되잖아. 파이 R 4제곱, 파이 R 제곱 이게 별의 표면적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반지름은 뭐 이제 루트 씌우겠죠. 넘긴 다음에 그래서 4파이 시그마 T 4제곱 분의 L 요건데
이 앞에 있는 제곱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빼주면 되죠. 앞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파이 곱하기 시그마네요. 네, 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별의 물리량을 나열한 것이다. HR도에서 가로축 물리량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쓰시오. 가로축 물리량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쓰시오. 분광형 써도 되고요. 온도 써도 되고요. 랍 한번 쓰면 된다. 랍. 세로축 물리량으로 적합한 거 쓰시오. 광도, 네, 절대 등급, 요거 두 개, 나사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가 속해 있는 별의 종류. A는 초고성, C는 거성, 적색 거성, 그 다음에 D는 백색 외성. 아, B도 있나요? 아, B는 주계열성. B는 주계열성.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쓰시오. 근데 이건 이 점을 읽는 거예요. 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 요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적색 거성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점을.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지금 B입니다. B. 이해 가시죠? 예. B부터 D, C, A.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작은 것부터 쓰시오. 절대 등급은 밝게 보는 건데, 예. 밝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광도가 높은 게 절대 등급이 작은 거야. 그래서 A, B, C, D 순으로 쓰면 되네, 이거는. 그러니까 A가 제일 작은 거예요. 예. A가 제일 작고 A, B, C, D. 밝기가 제일 밝은 애가 제일 등급은 절대 등급은 제일 작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아이고, 아셨지요?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1번) 1번에는 아무튼, 예, 문제 다 읽고 풀어야 되네요.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와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A는, 그러니까 1초에 1제곱미터에서 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리고 가장 그 많은 영역에서 나오는 그 빛이 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A가 좀 더 파란색에 가까운 거야, B보다. 근데 절대 등급이 같대. 근데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거는 하여튼 광도가 같다라는 거야. 광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같다라는 거는. 예. 그러려면 얘는, 예, 온도도 높죠. 사실 지금 표면 온도가 지금 TA가 TB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광도가 같으려면은 B가 커야 돼요. B가. 왜냐면 광도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제곱인데 온도는 얘가 높은데, A가 높은데 광도가 똑같으려면 반지름은 B가 커야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거 맞고, 광도는 같은 거지. 절대는 같으니까. 반지름은 B가 높아야 돼. 광도가 같다라고 하는 건 써져 있고요. 온도가 높은 거는 A이기 때문에 광도가 똑같으려면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고 답은. 그 다음에 2번에 O, A, B, G, M 이렇게 돼 있네요. 가는 붉은색으로 보인다. 아니죠. 파란색. O, B, A, F 한 백색? 백색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O, B, A, F, G, K, M. 하여튼 붉은색으로 보이는 건 M형입니다. 붉은색. 붉은색, 노란색, A가 뭐 백색, 얘가 청색, 파란색, 그럼 요 가운데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이해 가시죠? 여기가 가운데 청백색, 근데 요거는 황백색, 요거는 주황색. 아무튼 지금 별의 가는 이제 파란색 계통, 백색 계통이겠네요. 가는 백색 계통으로 보이는 거고. 자, 별의 표면 온도는 나가 가장 높다. 나가 B형이네요. 맞네요. O, B, A, F, G, K에서 B형이기 때문에 나가 제일 높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G형입니다. 태양은 G형. 다에 비슷한 다. 틀렸어요. 태양이 G2형이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태양은. 그 다음에 3번에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의 스펙트럼 흡수선들은 별의 중심부에서 특정 파장에 비해서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 중심부가 틀린 거예요. 별의 기체 성분 중에서 별의 대기. 별빛이 나오는데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뭐 태양으로 치자면 뭐 채층이나 코로나 이런 데가 대기층이에요. 거기서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별의 중심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데고, 파란색일수록 분자 흡수선이 잘 나타난다. 봐봐, O형이 파란색이냐, 파란색. 응? 근데 이건 헬륨이나 수소 이런 건 원자야, 원자. 이런 건 분자고. 요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분자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 거고, 파란색일 때는 헬륨이나 수소 원자입니다. 태양 스펙트럼에서는 철 흡수선이 수소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태양은 G형이라는 거 아셔야죠. G형. G2 그러면 한 요정도야, 요정도. 어렵다. G2. 그럼 G2면 여긴데 철이 더 세죠, 지금. 그쵸? 수소보다 철이 더 세요. 그래서 철 흡수선이 수소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G2면 여기입니다. 이게 G0이, G0가 온도가 제일 높고, G2면은 지금 온도가 낮은 건데, 여기입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생각하면 또 애매하시잖아. 근데 G2형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디귿만 골라야 돼요. 다른 것도 해보시고요. 2번. 됐죠? 네. 4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네. 자, 그러니까 얘가 딱 보면은 사실 얘가 밝은 별이에요. 얘가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얘가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그 기억은 니은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맞아, 이거. 얘가 온도 높은 별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기억은 U 등급이 B 등급보다 작다. 그러니까 U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많으면 밝은 건데 걔가 등급이 낮은 거야. 밝으면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밝으면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색지수는 B-V 값은 B보다 V가 밝죠. 니은은. 맞아요? 얘가 밝은 거야. 얘가 밝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야. 밝으면 작은 거야. B가 작은 거야. B보다. V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밝을수록 등급이 작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해? 1등급이 제일 밝은 별을 1등급이라고 한 거예요. 예전에 맨눈으로 봤는데 제일 밝다 저거 1등급. 예. 보이는 것 중에 사실 이제 처음에는 등성이라고 해요. 등성.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밝은 거 저거 1등성. 예. 제일 어두운 거 6등성. 그렇게 했으니까 밝은 게 이제 그 숫자가 낮아진 거지. 예. 등성이랑 등급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등급으로 바뀌면서 또 낮을수록 밝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뭐 마이너스 26등급인가 막 이래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밝잖아. 그냥 겉보기 등급이. 그러니까 밝을수록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힘들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걸. 그다음에 5번 했어요? 네. 5번에는 이제 광도 계급은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같아도 광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광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뭐 초고성이라던가 뭐 이런 거랑 특징이 다르니까 표면 온도가 같아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맞지. 광도 계급 1형에서 4형으로 갈수록 반지름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죠. 1형이 제일 크니까 지금 얘가 제일 큰 거죠. 지금 초고성이. MK 분류법에 따르면 태양은 G2 O형에 속한다. 이게 맞아요. 태양이 G2 O형에 속한다.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G2 O형에 속하는 거고, MK 분류법이 아무튼 뭐 2차원적 분류라고도 하고, 온도에 따라서는 그 뭐 G2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광도랑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광도 계급은 이제 결국에 이제 크기에 해당하긴 한데, 하여튼 그 상황에 해당하긴 하죠. 이 별의 상태에. 이렇게 나누는 게 MK 분류법이고. 6번은 했어요? 자, 6번에 이렇게 돼 있네. 절대 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절대 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분광형. 이게 질량이 얘가 더 크네요. 가가. 근데 OBAF GKM이야. OBAF GKM. 근데 분광형도 얘가 높아요. 그러니까 질량도 크고 분광형도 큽니다. 가가. 그쵸? 그러면은 가가 나보다 밝은 거예요. 그럼 가가 나보다 절대 등급은 작다. 이게 맞아. 밝은 애가 등급이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이거는 이제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하는 거죠. 표면 온도에. 표면 온도에 비례하는데, 표면 온도는 분광형으로 알 수가 있다. 나가 다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형이 더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A형. 얘가 더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G형보다 A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다가 많은 거죠. 다가 많은 거죠. 반지름은 다가 가장 작다. 반지름은 다가 가장 작다. 지금 분광형 다가 가장 작죠. 다는 지금 백색 외성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아까 전에 했지만 지금 질량도 크고요. 그쵸? 질량 크면 이제 그 반지름도 커지는 건데, 질량 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랑 다랑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온도는 높은데 어두워. 그쵸? 다가 온도는 높은데 어두워. 그러니까 얘가 백색 외성 정도 되는 거야 사실. 다가 가장 작다가 맞지. 기억되고.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 했어요? 아니요.
자, 이거 마무리하고 가자. 네 문제. 7번 뭐 이렇게 써져 있고 HR 쪽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별은 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별. 예. 그래서 절대 등급은 얘가 제일 높은 거네, 그쵸? 예. 얘가 높은 거죠, 이 중에. 예. 절대 등급이 낮은 애가 위쪽에 써져 있는 거야. 절대 등급이 낮은 애가 위쪽에 써져 있는 거고,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높은 거죠. 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거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이거는 이제 온도 보고 하시면 되는데 OBAF-GKM, OBAF-GKM에서 지금 B형인 애가 지금 둘인데 얘가 온도가 제일 높죠.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파장은 짧은 거예요. 파장은 다가 가장 짧은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에너지는 큰 건데 에너지 큰 빛이 파장이 짧아요. 별의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작다. 별의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작다. M2형. 자, 가는 밝은데 온도 낮은 애야. 그러니까 얘가 가가 사실 적색 거성이에요. 가가 온도 낮은데 밝은 거야. 다는 봐봐, 온도 높은데 높은 거죠. B니까 온도 높은 거죠. 근데 얘보다 밝기가 더 어두운 거예요. 얘가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더 큰 거죠. 가가 더 큰 거죠. 가가 베텔기우스인데 이제 적색 거성이거든요. 막 터질랑 말랑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태양 위치랑 이렇게, 요건 백색 외서, 요건 초고성.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주계열성이다. 아니고요. Y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그거는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A형이기 때문에 분광형이 A니까 높은 거고요. 밀도는 Y가 가장 밀도가 큰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죠. Y가 제일 큰 거고요. Y 적색 거성은 밀도는 작습니다. 큰데 밀도는 작습니다. 답은 2번. 자, 9번에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광도 커진다. 이게 표면적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색지수가 B에서 이게 마이너스 값일수록 더 온도 높은 거거든요. 색지수는 마이너스 값일수록 온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표면 온도 높을수록 절대 등급 커지니까 밝아지는 거지. 그런 관계에 있는 거고, 질량 클수록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 이게 밝아지니까 맞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맞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표면 온도 작은 겁니다. 지금 색지수가 작을수록, 색지수가 클수록 반지름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계열성 있는 애들인데 색지수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 거고, 커지는 거네요. 커지는 거고, 광도는 작아지는 거니까 질량은 작아져요. 반지름 작아져요. 답은 3번. 자, 태양 주변의 별들은 주계열성이 가장 많다. 태양 주변? 이게 태양 주변이구나. 주계열성이 원래 제일 많아요. 원래 90%가량이. 리겔 A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 리겔 A는 광도는 크죠. 절대 등급은 작지만 광도는 큰 거고, 반지름은 알데바란 A가 안타레스보다 크다. 안타레스는 초거성, 알데바란 A는 거성, 적색 거성, 안타레스가 더 큰 거죠. 색지수는 시리우스 B가, 그러니까 색지수가 작은 애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시리우스 B가 온도 높네요. 프로키온보다 어딨나요? 프로키온보다 작다. 맞아요. 색지수가 작을수록 온도 높은 거다. 9번에 예. 색지수가 클수록 반지름 큰 거. 아니죠. 예. 봐봐요. 색지수가 크면, 색지수가 크면 절대 등급이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절대 등급이 커지는 게 일로 가는 거야.
왜냐면 광도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 질량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죠? 됐습니다. 숙제로 그 칸 채우기 좀 해주세요. 수고했어요.